카이스트 공대 합격생 꽃동네 봉사에서 진로를 바꾸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의사 변호사도 나왔는데 이번엔 카이스트까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과생이니까 특별히 뭐 의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단순히 엔지니어가 돼야겠다라는 대학교 가면은 공대를 가야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대학을 여러 개를 지원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카이스트가 먼저 합격자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면은 입학 전에 의무적으로 꽃동네 봉사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꽃동네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또 우연히 병원 쪽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뭐 지식도 없고 하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침상에 누워 계시면은 손발을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6인실에 어떤 할머니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손발을 닦아드리는데 그 할머니분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말씀 못 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씩 한번 웃어드리고 이제 다 닦아드리고 병실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알람 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나서. 아유, 그 사이에. 그 당시에 이제 갓 20살이 된 어린 남자아이인데 사람의 죽음도 처음 보고 거기다가 또 그 연고도 없는 그 할머니가 가족도 아닌 저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셨다 생각을 하니까 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래도 공대보다는 의대 쪽에 가서 의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아유, 진로를 바꿀 만한 인생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뚝딱 했더니 또 의과대학을 들어가셨어요. 네. 가야지 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의대 공부는 할 만하셨어요? 예, 뭐 다들 뭐 의대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물론 이제 의대 공부가 쉽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저학년 때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일반 자연과학대학이랑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꿈 많던 각오가 대단했던 우리 박성민 씨 어떤 일을 겪는지 볼게요. 의대 2학년 때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거 후천적으로. 옛날 기억을 되새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었군요. 불의의 사고가. 네, 사실 제가 맨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숫기가 없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20대 초반에 어느 남자애들이 그렇듯 저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좀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활동적인 동아리를 찾다 보니까 스키부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 저희도 좀 보면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편하게. 그래서 이제 스키부를 들어가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전국의 대학교 스키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밥 먹고 스키 타고 밥 먹고 스키 타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겨우 내내 여자친구 사귀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스키를 타다 보니까 좀 자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스키만 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스키를 타다가 이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서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얼마나 앞이 막막하셨을까?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하세요? 처음에 딱 사고 났을 때 어이쿠야 세상에 이 정도로 아플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또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뭐 당연히 뭐 아프긴 하지만 좀 참는 척을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은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또 기절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절하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고 그랬습니다. 그 입원 기간도 꽤 길었겠어요. 병원 치료를 얼마나 네. 받은 건가요? 일단 저는 그 모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이랑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모교 대학병원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리고 다음에 그 재활병원에 가서 또 2개월 정도. 사실 뭐 이게 치료가 사실 완전히 그렇게 끝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제 저처럼 좀 심하게 다치면 좀 더 오래 병원에 있기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가 1년 단위로 커리큘럼이 흘러가서 휴학을 1년 단위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다친 게 2월이었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한 학기는 시작을 못하지만 그 다음 연도 학기는 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1년에 맞춰가지고 병원 생활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술 의사든 그렇죠. 주치의든. 보통 이제 처음 다치고 나면 이제 뭐 멀쩡히 걸어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된다. 이런 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라 좀 전달하기 좀 어렵죠. 조심스러운 면이 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모교 병원에 갔고 그리고 교수님도 제가 학생을 아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좀 경상남도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에 오시더니 하반신 마비입니다. 앞으로 못 걸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아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네. 근데 그럼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신 게 오히려 좀 속도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환자들이 답답해하는 게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가족들이 충격받을까 봐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 근데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속 시원하게 내가 무슨 상태다 알려주는 게 더 저는 좋을 수도 아니, 있다고 뭐 보거든요. 지금은 지난 일이어서 예.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는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이 그렇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 같은 뭐 거 흔히 뭐 못했었을 그 것 과정이 같아요. 있다고 하잖아요. 뭐 분노도 뭐 부정도 하고, 하고 예. 분노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충격적인 그 사고를 당했을 때 5단계에 걸쳐서 받아들인다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 당시에 좀 약간 덤덤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뭐 정말 이 사고를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저도 아직 의학 지식이 많지 않을 때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니까 네. 나중에 다시 뭐 걷게 됐다. 희망. 뭐 저도 그런 상황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겪어보기도 하고 의사로서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재활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후자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2005년도쯤 해가지고 줄기세포가 이제 한참 연구가 시작이 네, 됐어요. 그때 한참 그 네. 얘기가 네. 많았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낫기 힘들겠지만 줄기세포 성공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낫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그렇죠. 그 희망의 초점을 맞추셨던 거군요. 원래대로라면은 좌절도 했겠지만 이제 네. 거기에 그 희망 때문에 좀 더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연착륙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러네요. 얘기는 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싶거든요. 뭐 부모님도 당연히 갑자기 이제 스키장 간다고 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오고 뭐 하루 만에 갑자기 뭐 대학병원 교수가 뭐 하반신 마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이제 그 다친 이후에 열심히 재활도 하고 네. 학교도 다녀서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초반에 가족들이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다쳤다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던 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네. 않아 주셨던 게. 오히려 제가 뭐 당연히 저도 힘들긴 하지만 주변에서 또 이제 그래 너는 힘들지 너는 아픈 상황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많이 다친 사람이구나. 사회생활이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덤덤하게 그냥 평소랑 똑같이 대해주시고 다만 이제 다치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대해주셔서 저도 그러니까 환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배려해 주셨다는 얘기네요. 이 지점에서 박수 좀 한번 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점을 운동은, 잘 이겨냈네요. 운동은 절대 과신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1년간 뭐 매번 가서 1, 2개월씩 스키를 타니까 자신감이 너무 붙었던 거지. 아유, 뭐 운도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렇게 다치면 사실 난 이제 끝났어. 이를테면 공부고 이제 어떻게 이러면서 좌절할 것 같은데 아니 의대를 계속 다녔다고 아까 말씀을 바로 해줬어요. 복학을 하신 거예요.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저도 처음 다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뭐 앞으로 복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마 가을쯤 됐을 때쯤 이제 그 모교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오시더니 너도 이제 계속 학교 복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먼저 이제 대한의사협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친 학생이 있는데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알아봐 주시고 네.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그 보통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병원이랑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런데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학교를 와봐라. 네가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미리 공사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을쯤에서 미리 학교를 한번 가보고 뭐 활동하면서 뭐 경사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문턱 같은 거, 화장실.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줘가지고 감사한